안녕하세요. 오늘 경우의 수 두 번째 단원 합시다. 경우의 수 우리 첫 번째 경우의 수가 크게 9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냥 무식한 경우의 수였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곱하기도 하고. 근데 이 경우가 너무 많아지면 이걸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도입했어요. 그죠? 순열도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순열 네 가지가 뭐였었냐면 NPR이 있고 N파이R이 있고 N팩 나누기 P팩, Q팩, R팩이 있었고요. N팩 나누기 N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얘가 뭐였어요, 여러분? 계산법은 N팩 나누기 N-R팩. 그래서 그냥 일렬 순열이었어요. 그쵸?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얘는 중복 순열이었는데 N의 R승이었어요. 그죠? 중복 순열이요. 중복 순열의 뜻이 뭐였었죠, 여러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뭘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그쵸? 그리고 나아가는 건 똑같아서 어차피 순열이니까요. 됐죠? 얘는 뭐였었죠, 여러분? 동종류의 순열이었어요. 그렇죠? 동종류의 순열이다. 그러니까 N개 중에 같은 게 있어요. N개 중에 같은 게 P개, Q개, R개 있어서 그 N개를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만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이것만 서로 다른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를 원탁에 앉히는 방법, 원순열이었거든요. 그죠? 원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뽑아서 R개를 나열하는 방법,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서로 다른 N개를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 됐죠? 요것만 서로 다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N개 중에 같은 게 P개, Q개 있었어. 즉, 1, 뭐, 2 이걸 나열하라 그러면 5개 중에 3개, 2개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나열하는 방법이 5팩 나누기 똑같은 거 3개, 똑같은 거 2개. 이게 동종류의 순열이었다고 해요. 됐죠? 이것만 가지고 경우의 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조합에도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조합에도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 총 경우가 우리 교과서 9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합이 기본적으로 NCR이 있고요. NHR이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NCP, N-P, C의 Q, N-P, Q, C, R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A 플러스 B, N승이라는 게 있어요. 됐죠? 타이틀 붙여보면 얘는 그냥 순수한 조합이고요. 얘는 무슨 조합? 중복 조합이에요. 그죠? 중복 조합이요. 얘는 조를 나누는 방법이고요. 얘는 무슨 전개? 이항전개. 우리 많이 했죠? 고1 때부터 중3 때부터. 그죠? A 플러스 B 제곱, A 플러스 B 3승, A 플러스 B 4승. 이제 우리는 뭐까지 해요? 임의의 승까지 해요. 천승, 백승, 만승까지 하겠다는 얘기 됐죠? 이게 바로 이항전개. 이런 것들은 조합의 특징이 순열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것, 즉 나열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 뽑은 R개를 일로 쭉 세우는 게 R 팩토리얼이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열이었거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유도를 해요? NCR을 유도를 해요. NCR이 바로 뭔가 하면 순열의 개수에서 뭘? 순서를 죽인 거예요. 이게 조합의 공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뭐였어요, 여러분? NPR이 N팩 나누기 N-R 팩이었잖아요. 그걸 다시 R 팩으로 나누는 게 바로 이게 순열이고 얘가 조합의 개수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조합은 순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것도 다 고을 때 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NPR과 NHR을 구분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특징 있는 개성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각각을 연습하면 되고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NHR과 NHR 즉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것,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정하냐 안 정하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과 중복수합의 차이점을 깨닫는 거고요. 우리 NPR에서 우리가 수열처럼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공식에 넣지 않고 NC0 그럼 뭐지가 한 가지고요. NC1 그러면 N 가지고요. NCN은 뭐죠? 이것도 한 가지예요. 그렇죠? 또 중요한 식이 뭐 있었냐면 NCR은요. 하나 NC의 N-R하고 같아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4C2라고요. 4C3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왜냐면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은요.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은요. 하나 뽑는 방법이 4가지 있잖아요. 그죠? 4개 중에 하나 뽑는 것은 3개를 뽑는 건 똑같아요. 됐죠?
4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은 3개 뽑으면 하나씩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이 공식에 넣으면 금방 증명되지만 이 공식에 넣지 않고 이 논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는 건 고일들이 하는 거고요. 이 중복조합은 뭐였어요? 여러분? 계산법은 뭐죠, 여러분? NHR의 계산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CR이에요. 됐죠? 이 계산법도 기억해 두는 게 좋고요. 뭐 기본적으로 하나를 픽스 시켜놓고 우리 논리적으로 검증하는데요. 그건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요. NHR과 N파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고 순서를 정할 거냐 정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뭐 순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장미꽃 그러면 뭐라 그러죠? 서로 다른 장미가 몇 개 있다. 서로 다른 장미가 4송이 있다. 이렇게 반드시 줘요. 그죠? 이놈을 3명한테 나눠준다 그 말은 사람과 뭐 장미 중에 누가 주예요? 사람이 장미를 가져가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장미를 4송이 다 가져갈 수도 있으면서 서로 다른 3명이 장미 4송이를 가지고 어떤 장미를 가져가는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순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서로 다른 말이 없이 장미 4송이 그런 뭐예요? 이거는 순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3명이 4송이의 장미를 뭘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중복 조합을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뭘 쓴지는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할 건지 정하지 않을 건지는 문장을 보고 결정하는 건데 중복적과 중복순열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이것은 뭐죠, 여러분? 조를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 이렇게 3조로 나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서로 다른 5명이 있으면 5명을 2조로 나누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1명, 4명, 2명, 3명 이런 게 2조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명 중에 몇 명 뽑고 1명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4개 뽑고 됐죠? 얘는 5명에 2명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 뽑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요. 만약에 5명을 3조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3조로 나누면 2명, 2명, 1명 이것도 3조로 나누는 방법이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게 5명 중에 2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한 명이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똑같은 조잖아요. 똑같은 2명. 조의 기준을 개수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조에 똑같은 조를 곱하면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은 뭐로? 2팩으로 나눠야 돼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실은 이렇게 정확히 조를 나누는 방법이요. 교과서에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경우의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경우의 수의 마지막에 바로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이항정리예요. 그죠? 이 이항정리를 이해하는 건 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어렵지 않아요. 파스칼이 400년 전에 논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을 그냥 막 외우는 건 좀 무식한 거예요. 그죠? 이거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됐죠? 또 우리 뭐 이것도 외우고 있잖아요. a 플러스 b 3승 공식도 이게 뭐죠? a 3승 3a 제곱 b 3a b 제곱 b 3 이게 다 외우고 있는데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됐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다른 2개에서 2개를 뽑는 법 이게 파스칼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A만 2개, AB가 있으면 B 있고요. B만 2개 다 뽑은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뭐 곱셈 법칙으로 이렇게 예쁘게 쓴 것 뿐이에요. 이건 뭐지? 서로 다른 2개 3개를 뽑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A 3개 뽑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A 2개는 B 하나. 이건 몇 가지가 이거는 몇 가지가 있어? 이거는 벌써 3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왜? A 하나는 B 2개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3가지가 있고요. 이거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스칼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1, 2, 1, 1, 3, 3, 1 이런 것들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파스칼 아이디어를 빌리면 이런 것들 다 외우지 않아도 보세요. 여러분 A 플러스 B N승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2개에서 N개를 뽑아놓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A만 N개 다 A가 하나 주면 B가 하나 나와야죠. 그래야만 N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또 N-2면 B가 2개 나오면 그래야 N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N-R개면 B가 R이 있어야만 N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B만 몇 개 N개. 됐죠? 이거를 싹 더한 게 답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경우수 어떻게 하고 경우수는 이거 우리가 이걸 알면 되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B가 하나도 없잖아요. N개 중에 B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N개 중에 B가 몇 개죠? 하나고요. 이건 N개 중에 B가 몇 개? 2개고요. 이건 N개 중에 B가 몇 개예요? N개 중에 B가 R개예요. 됐죠? 이렇게. 이건 N개 중에 B가 몇 개? N개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이항정리 전개식이에요. 됐어요? 항상 몇 개를 뽑아야 되고 N개를 뽑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됐죠?
항상 n개를 뽑아야 되고 그 경우의 수는 NC0, NC, B를 기준으로 마찬가지 이것도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써도 맞아. 근데 이는과 아니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누가 복잡하게 쓰겠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B를 기준으로 B가 하나도 없고 B가 하나고 B가 두 개고 B가 R개고 B가 N개 다 하고 됐죠? 이게 그 유명한 이항정의 식이니까 이런 걸 외우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고 이거를 이항정의 일반항이다 그래요. 됐죠? 일반항. 수열처럼 n번 장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몇 번 장이죠? 계속 따지면 R이 0부터 R까지 왔으니까 실은 R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가장 간단해서 우리가 일반항 그러는 거지 수열처럼 n번 장을 뜻한 건 아니라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항만 기억하면 세상의 모든 이항정이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x의 100승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100에서 x가 몇 개, 1이 몇 개 됐죠? 이렇게 뽑는 거예요. 1이 만약에 몇 개, r개 그러면 x를 몇 개, 100만에서 r개 뽑으면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일반항을 잘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이항정의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개수만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A 자리에 1을 넣고 B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것만 쓰면 이건 뭐예요? 한번 써줄까요 여러분? 이게 NC0부터 1은 쓸 필요 없잖아요. 안 써도 돼요. 그죠? 1에 N승이면 써줄까요? NC1에 1에 하나 줄면 X가 하나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1이 하나 줄면 X가 또 두 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써볼까요? NCN, X, N승이에요.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략해? 1은 안 써도 되니까 어떻게 써요? NC0에 NC1의 X, NC2의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뭘 뜻하는 건가 하면 똑같은 이항정의 식인데 개수만 관리하는 되게 중요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항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X에 뭘 넣으면 1 넣으면 뭐예요? 1 넣으면 2n승은 1 넣으면 뭐예요? 개수의 총합. X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NC0부터 어디까지? NC, N까지 합이 바로 이렇게 이항정의 개수를 관리하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항계수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죠? 이진법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A 대신에 1을 B 대신 X를 집어넣어서 개수를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예쁘게 전개시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항전개를 이해하면 이항계수를 관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유명한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 큰 파트에 속하는 조합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수열적으로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률을 시작하는데요. 확률이 주지 경우의 수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경우의 수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확률의 논리를 이해할 때는 확률에서는 확률이 주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의 수보다는 확률의 논리에 정확히 우리가 포점을 맞추고 경우의 수의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단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를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런 경우를 잘 연습해 두는 게 나중에 굉장히 심한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오늘 경우의 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률에 관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